음소거 풀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사랑하고 되게 존경하는 우리 경신쌤 수업 나눔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생님 잘 도와주시고, 네, 우리 경신쌤 많이 이렇게 격려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신쌤 이제 수업 나눔을 처음으로 하셨는데, 지금 이제 수업 나눔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아쉬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어 소소한 거로부터는 어제 영상을 보여줘도 '왜 이렇게 손을 많이 움직였지? 카메라를 왜 여기다 달아서 손을 잡고 왜 이렇게 움직였지?'부터 시작해서 시의 인터뷰를 보고서는 '아 시간을 쪼끔 더 주면 이 아이가 본인의 글에 대한 만족도가 쪼끔 더 높을 것 같은데 그거를 굉장히 잘했고 열심히 했는데도 아쉬워했던 것들 보면서 '아 내가 너무 활동을 너무 마무리하는 걸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제가 애초에 수업에 의도했던 거와는 쪼끔은 다른 결로 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수업의 만족도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한 거랑 아이들의 반응은 쪼끔 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업에 그게 그 단원의 첫 시간 첫 반 처음 분도 나가는 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 반 수업을 할 때는 용기가 쪼끔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반 수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가 담임반 수업은 쪼끔 어렵고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쪼끔 덜 부담스러운 반을 한 것도 있지만 그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라는 말을 쓴 친구가 저희 반 친구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저희 반에 투입을 하기에는 약간 좀 네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반 아이들 그래도 훨씬 더 이렇게 그 C반 친구들에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이거든요, 따뜻하고. 이 친구들의 반응을 쪼끔 한번 보고 '그다음에 우리 반에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제 수업의 그 성취 기준이나 의도와는 좀 결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면에서는 훨씬 더 만족스러웠던 수업이었습니다. 네. 이제 성찰치를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수업의 의도와 뭔가 기준과 달랐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이제 수업의 의도는 아 네. 저희가 이게 단원을 재구성을 해서 이게 4회 2 단원에서 2 학년 2 학기 교과서의 제일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쪼끔 중간쯤에 한 이유는 이 바로 전 단원이 2 단원 한글 창제 원리라고 해서 한글의 창제 원리, 한글의 가치, 한글의 우수성 이거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로 우리말 표현을 바로 연계해서 배워보면 좋겠다.' 해 가지고 4 단원으로 넘어가서 속담, 관용편 뭐 이런 거를 배워보고 써 보자.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수업을 해 보자 해 가지고 2 학기 처음 시작할 때 짝꿍 선생님이랑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단원을 이제 재구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수업 의도는 속담이 암기 위주로만 끝나지 않기를 이제 바랐었어요. 이 친구들이 보니까 6 학년 교과서에 속담 단원이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봤던 때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담을 이제 온라인 저 이 교과서를 지금 3 번째 하고 있는데 이제 2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그냥 좀 가볍게 지나갈 것 같은 것 같아요. 게임식으로 뭐 앞에 속담 말하면 뒤에 말하거나 퀴즈를 맞추는 것처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것도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었지만 어차피 시험 볼 때 외워야 되는 건데 수업 활동만큼은 속담이 외우는 걸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쪼끔 더 나아가면 아이들이 말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말을 어떻게 했으면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아이들의 그 답한 거를 내가 상처가 되었던 말 그 답한 거를 보게 되었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수업을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제일 처음 수업을 계획했던 건 이런 수업이 아예 아니었었어요. 제가 스프링 노트에다가 막 이렇게 거칠게 수업을 계획하면서 적는데 처음은 100 이라고 했던 게 제 머릿속에 공개 수업은 일단 모둠 활동이어야 되고 아이들의 활동이 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활동이 좀 참신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머릿속을 좀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활동은 모둠이었고 그다음에 이런 활동이 아니었고 막 속담을 막 모둠 짜는 것부터 막 좀 활동적인 거. 그다음에 그 안에 활동하는 것도 막 게임 같은 거.
막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계속 거기에서부터 이거는 내 게 아닌 것 같고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이건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 같고 빼고 빼다 보니까 모둠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거죠. 조금은 아이들이 혼자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모둠을 빼게 됐고 그다음에 조금 정적이면 어때? 이거는 좀 정적이면 어때? 애들이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접근하려면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라는 결론으로 약간 개별로 돌아가게 돼서 조금은 단조롭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이제 계획을 해서 네, 그런 의도를 이제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 조금 진지하게 이 다른 친구가 말한 거에 다가갔으면 그리고 말을 해줄 때도 장난스럽지 않게 접근했으면 이라는 마음을 그거를 이제 남겨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속담을 활용하는 거는 이제 격가지 정도예요. 이게 어렵지 않은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금은 숨은 의도 이를 담았습니다. 네. 아이패드로 지금 그냥 둘이 얘기하실 때는 수연생 것만 켜놓고 가운데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아, 이걸로만 두 번째 하실 때 네. 경신쌤 또 말씀 들으면서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네, 어떤 마음으로 또 수업을 준비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평소 고민했던 지점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업에서 내려놓기와 그 가지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선생님 이해할 때 가장 좀 궁금했던 게, 수업하시다 중간에 그 구슬이 서마려도 껴야 보배다 할 때, 주황색 노트에서 그 카드를 꺼내시는 걸 봤어요. 혹시 주황색 노트가 이 노트인가요? 네. 그 고프로가 이걸 예. 그래서 이거 혹시 이 노트 얘기 좀 해주셨으면 먼저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이 스프링 노트에 그냥 막 거칠게 이렇게 적고 계속 수정하고 하다 하거든요. 와. 근데 이제 이게 해마다 이렇게 연도 아. 써놓고서 근데 조수연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들처럼 막 블로그에 정리를 해보려고 해봤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네, 그것도 되게 습관이 돼야 되고 굉장히 시간도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그냥 거칠게 그냥 단원이랑 뭐 날짜만 엄청 빽빽하 적어놓고 그때그때 그냥 수업에 대해서 뭐 수업에다 모든 걸 그냥 스프링 노트에 그냥 적어놓고 네, 그냥 해마다 동학년을 하든 아니면 다른 학년을 하든 그게 꼭 단원이 똑같지 않더라도 그게 조금 연계가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뭐 다른 거에서 찾아올 수도 있더라고 팁을 좀 찾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막 핸드폰 꺼내서 메모하려고 하면은 좀 어려운데 그냥 노트 들고 다니다가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이 무슨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나중에 수업에 써먹어야지 하면 그냥 여기 여백에 막 적어놓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하는 거고 네, 이번 수업은 네, 잠이 좀 한 대여섯 진짜요? 장을 쓴것 같아요. 좀 여기부터 보여주세요. 시작해서 이렇게 막 많아요? 네, 여기부터 해서 어떻게 할까 뭐 그림 체크, 이 그림 체크 할까, 와. 저 그림 체크 할까, 뭐 게임 뭐 할까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의 대부분은 가지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계속 막 욕심을 자꾸 내게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나중에는 정말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쓰고 했는데 네, 그냥 저희 선생님 블로그 하시고 다른 선생님들 다른 거 하시는 것처럼 수업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야, 5장, 조끼 5장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쭉 읽어보면서 이제 궁금했던 게 최근 수업에서 많이 했던 생각들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따가 격려에서 나오겠지만 애들하고 케미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과 만나면서 불편함을 느끼셨고 가장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캐캐 묵은 나의 성향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생각할 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캐캐 묵은 성향들은 뭘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약간 수업을 할 때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평상시에 이렇게 말하고 할 때는 조금 어, 내향적인 면이 나한테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수업을 할 때는 조금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이 직업이 나한테 진짜 맞는 거였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저는 약간 어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약간 콤플렉스였거든요. 네. 그 목소리가 꽤 오랫동안 그 목소리의 크기가 크지 않은 거, 세지 않은 거, 성향 자체가 그런 단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게 교사라는 직종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꽤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단념을 하고 있는 게 목소리는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성향도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던 적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수업이 잘 안 되거나 아이들과의 그런 것들이 잘 원만하지 않을 때에는 그거의 문제를 제 안에서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이런 성향들이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구나. 이게 자꾸 그래서 교사라는 이런 일을 하면서 자꾸 이게 자꾸 나와가지고 부딪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올해 아이들과의 소통과의 문제는 그 수업을 할 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약간 어느 순간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딱 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업 때 어떤 예를 들었을 때 이게 확 닿지 않는 것 같은 아이들 마음에 닿지 않는 그런 시간을 1학기 때 조금 많이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2학기 때는 이제 조금씩 시도를 해보면서 좀 이제 그 마음에서 벗어났는데 1학기 때는 자꾸 이렇게 수업 때 들었던 예시나 아니면 제가 했던 말들이 이렇게 튕겨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조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큰 시간을 좀 보내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저도 같은 생각으로 저도 같은 학년 들어가서 약간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번 수업 나눔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지점, 또 이렇게 선생님 써주셨는데, 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어, 음, 그,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이 저는 근데 이따가 또 선생님들 잘 생각해 주세요. 교사로서 경시생이 가진 장점들이 이 수업에서 진짜 많이 드러났잖아요. 이따가 이제 격려할 때 그 부분들을 꼭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경희쌤이 질문했을 때 선생님들 그 삶과 연계한 수업, 이번 수업도 그게 되게 많이 드러났는데 삶과 연계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도전하셨던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근데 경신쌤이 먼저 좀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삶과 연계한 수업은 어떤 것이다 좀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성찰지에 담았던 게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었고 시도해봤던 것들인데 저는 삶과 연관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아이들이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환경이든 난민이든 동물권이든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수업이든 동아리든 뭐 아니면 독서 시간이든 수업을 해보려고 했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삶과 연관 수업은 나중에 얘네들이 미래 사회에서 쓸 때, 컸을 때 또 중학교 때 배운 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성취 기준을 조금 더 높게 잡는다든지 활동을 조금 더 크게 넓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해봤었고 근데 제가 요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마음이 기울어진 부분은 세 번째였어요. 미래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얘네들은 당장 오늘 내일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친구도 있고 오늘 내일도 어떻게 딱 이렇게 계획하고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들어 드는 생각에는 그냥 이 세 번째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사는 아이들이 조금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는데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생각 아닌 거구나. 나도 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지금 현재 느끼며 살아가는 수업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삶과 연관 수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이제 해서 2학기 수행평가도 사실은 저는 말하기 수행평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부담스러워할 걸 아니까 섣불리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말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국어 시간에는 어떻게 말을 조리 있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을까를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하기도 해봤던 이유가 나 되게 말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네? 이런 상황을 조금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업도 그렇고 약간 요즘에 드는 생각은 세 번째 가까운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도 많이 고민했던 것들이고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약간 세 번째 의미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학년 7반 이제 수업을 이제 하셨는데 이 아이 이렇게 초반에 이제 이 반 특징을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이번 학급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학생이나 아무튼 그 전반적으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집안 학생들은 되게 따뜻한 친구들이에요. 긍정적이고. 그래서 되게 수업이 원만하고 즐겁고 잘 이루어지는데 이게 한 학기가 지나가고 2학기도 이제 중반쯤 지나가고 나니까 제가 이제 놓치고 가는 친구들이 생기는 게 이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정호 선생님이 마지막에 인터뷰한 친구들을 골랐을 때 되게 놀랐던 게 앞에 했던 친구들은 반 학생 중에 정말 배구고 밴드고 반장 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기도 하면서 제가 그 친구들이 말하는 거, 그 친구들의 행동, 발표 또는 리액션 이런 거에 집중한 나머지 놓치고 가는 친구는 마지막 그 여학생이거든요. 종쳐서 그 마무리한. 근데 제가 성찰지를 나중에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살의 친구를 딱 캐치를 하셔서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되게 놀랬던 게, 놀랐고, 그다음에 조금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느낀 게, 자영이의 이야기를 이제까지 3월부터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말하기 쉬우니까 빼고서. 네, 네. 처음 만난 이정호 선생님한테 본인의 남자친구 이야기 얘기하면서 하는 친구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처음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잘하나요? 목소리가 되게 곱고 눈웃음이 그렇게 예쁜 친구였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그 인터뷰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이 없구나, 조용하구나, 자기 표현을 안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걸로 그냥 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거 해서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 친구들은 끼가 많아요. 체육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음악도 막 시대를 아우르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케미가 잘 맞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 친구들이 공부도 또 대체로 잘해요. 맞아. 대체로 잘하는 친구들이라 수업에도 되게 열정적인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애들이랑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담았어요. 네. 혹시 우리 같이 계신 선생님 수업 친구 선생님들 중에서 경신쌤 수업 이해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김도 끝나고 좋아가지고 혜정쌤 마이크가 켜 있으십니다. 네, 그 마이크가 안 켜졌나요? 켜졌다고요. 안 켜졌다고요? 네, 네, 오늘 고민이나 성찰지에 나오는 거 보면 국어의 내용적인 측면보다 물론 이제 진도 가르치는 상황상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보다는 그 내용 이면에 혹은 한 발 더 나가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수업을 접근을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게 농담으로 내용 전달쯤이야 나는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더 그 이면에 혹은 더 그 삶과 연계된 혹은 애들의 그 어떤 정의적 측면과 관련된 가치 중심적인 게 내 어떤 그 삶의 테두리의 어떤 그거의 연장선인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단원 자체가 색한 단원이 네. 사실은 이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네. 저기 잠깐만요. 음소거 풀어주시고 한 분이 둘 중에 한 분이 저기 혜정쌤이 듣게. 네.
요즘 이번에 수업을 속담 단어를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되게 쉬웠어요. 쉬웠고 애들이 검색을 하면 이거를 어른들도 외워서 속담을 쓴다기보다는 시간을 지나면서 저절로 습득을 하게 된 거를 평상시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본인이 속담을 내가 뭔가를 어디에 활용해야겠다 싶으면 찾아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 굉장히 뜻을 자세하게 교과서 내용을 막 설명을 하고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짚어주고 하는 거는 일단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조금 그거는 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속담 뜻 찾는 건 그 전 시간에 아이들한테 패드를 주고 스스로 찾아보게 했어요. 근데 그때도 조금 느꼈던 게 이 친구들이 속담을 뜻을 찾는데 반에서 꼭 한두 명은 유튜브를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네, 유튜브 영상을 보면 속담 뜻을 적더라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전, 뭐 국어 사전에 속담 관용구가 네이버에 따로 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찾는 검색하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을 느끼거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부터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미 그건 이제 끝난 상황이기도 했고요. 이게 너무 쉬운데 이걸로만 끝나면은 그리고 이게 상황만 속담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였거든요. 그 성체 기준 자체가.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을 주면 좋을까를 이제 고민을 했고 네, 근데 그게 너무 뻔한 상황 말고 아이들의 삶과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걸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전 활동과 너무 다르면 가뜩이나 촬영이라 애들이 경직되어 있는데 저도 그런데 안 끝낼 것 같아서 너무 티가 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다른 활동이면. 근데 얘네들이 2단원에 공감하며 듣기 단원이 있었거든요.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 근데 그때 뭘 했냐면 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그 소설 내용처럼 제가 4반을 들어가거든요. 2반 짝을 지어가지고 다른 반 친구들의 고민을 받았어요. 익명으로, 닉네임으로. 네. 그래서 닉네임 말씀. 네네네네. 그래서 얘들아 너네 반에서 공유하면 글씨체로 다 알 수 있으니까 너네가 쓴 고민은 다른 반 친구에게 갈 거야. 어떤 반인지는 말을 못 해주는데 다른 반에게 갈 거야. 해가지고 두 반씩 짝을 지어가지고 고민지를 주고받고 이런 고민이 너네한테 도착을 했으니까 이 친구에게 답장을 써줘봐.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우리가 배운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써줬는데 그걸 되게 고마워하더라. 서로. 쌤, 이 민트 초코 누구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네, 쌤 이거 사탕 쉬는 시간에 사탕이랑 뭐 마이쮸 좀 주는 거 저한테 주는 줄 아세요? 쌤 이거 저한테 답장 좀 민트 초코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이제 알잖아요. 왜냐면 기억에 남는 그 글이어가지고 너무 성의 있게 써줘서 서로 전해줬었어요. 그 활동에서 하나만 더하자. 그럼 애들도 조금 낯설지 않고 저도 이끌어 나가기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더 더한 게 속담을 그럼 활용해서 써보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참신한 걸 해야 돼, 새로운 걸 해야 돼라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게 더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한테 오히려 조금 익숙한데 조금 다른 활동을 하니까 제가 이끌어 나가기도 편하고 애들한테도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나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을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떻게 하면 조금 애들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한 게 그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 그거를 가지고 풀어보자라고 했습니다. 네. 조금 어떤 그 단원상, 네. 흐름상 그렇게 가는 게 있다고 판단하시는 네,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이제 또 마침 한문쌤이 있으니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그 속담을 거기 공간에 사자성어 넣기에도 너무 재밌겠다라는 맞아. 생각을 순간 잠깐 했었는데, 그냥 어쨌든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왔구나. 그게 또 그냥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그 공감하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게 상당히 놀랍고, 지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러면 평소에 내가 진짜 이상적으로 생각한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내용이랑 수업 보면서. 저는 제가 저랑 반대 성향의 수업을 조금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약간
네, 네, 네. 그렇다. 텐션, 그러니까 저 선생님 수업도 이제, 네. 그러니까 텐션이 강한, 텐션이 좋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조금 제가 학생이었어도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경을 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니까 저는 그게 안 되고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텐션 자체가 그렇지 않은데, 네. 네, 그런데, 그리고 목소리의 크기나 이런 것들도 약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은 다른데, 이거를 따라가려고 시도도 해보고 하니까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가진 장점을 활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가기는 하지만, 그러기까지는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마음이 힘들기도 했고, 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애들과 오히려 수업이 좀 안 되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상황도 들기도 했었고, 네, 그랬었던 것 그럼 그거는 이상적 수업의 과거에 같아요. 말하면 네네. 지금은 또 지금은 저는 그, 조금씩 앞으로 이제 제가 10년, 15년을 이제 최소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일단 제일 행복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애들의 행복 뭐 이런 것보다 내가 행복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이제는. 그런데 누구의 말에서 이제 조금은 제가 생각했던 수업의 틀을 좀 생각했냐면, 위서연이라는 학생이 인터뷰에서 위서연, 그 지구에서 하나뿐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해서 그 친구가 네,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몽글몽글. 맞아, 맞아. 저는 그 말이 몰랐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애들이 그런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거는 내가 노력하면은 100%는 아니어도 10%는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려고 해볼까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들더라고요. 네, 네. 너무 또 좋은 질문 이렇게 해주시고 경신쌤 이렇게 성의 있게 말씀해 주셔서 잘 들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준희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시켰을 때, 그, 시킨 아이가 우리 초반에 영빈이, 민수, 그 선생님이 이렇게 듣고 싶다고 적극 추천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막 이렇게 추천하셨던 그 아이들이 좀 뭔가 왜 궁금하셨는지, 좀 왜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는지 수업 중에는 말씀을 안 하셔서 이렇게 궁금했어요. 영빈이하고 네. 민수는 성향이 되게 달라요. 영빈이는 조용한 선배 같은 스타일이에요. 늘 유시아가도 엄청 잘 쓰고 성실하고 뭐 정말 뭐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조용한 친구 영빈이고, 민수는 부끄러움은 많은데 민수는 부끄러움은 많은데 그래도 조금 장난기도 있고 이러한 친구예요. 근데 영빈이는 이렇게 막 나쁜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네, 네, 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친구예요. 그래서 영빈이가 그 단어를 봤을 때 영빈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궁금하기도 했고, 실제로 영빈이 같은 친구는 정말로 저 단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긴 했었어요. 네, 네. 영빈이도 저 단어를 보고 비속어를 생각했을까라는 호기심도 있었고요. 민수는 늘 친구들이 추천을 많이 해요. 반은 장난으로. 그러니까 민수가 엄청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늘 말하긴 하거든요. 무언가를. 근데 그 대답이 되게 신선할 때가 많았었어요. 네, 네, 네.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도 뭔가를 툭 던지는데 신선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했던 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더 이해하시고 싶으신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격려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진짜 너무
그래서 준입생 지금 노트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빽빽하게 쓰셨거든요. 아우,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하시고 경신쌤이 그걸 들은 다음에 어떤 마음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경신쌤 수업 격려해 주실 분 계신가요? 증명하고 네. 얘기 듣고 네. 정리 한번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 이걸 포함해서 네. 혜정쌤 혹시 수업 보셨는지 어, 네, 우리 혜정쌤 어떻게 보셨대요? 그럼 우리 온라인에 계신 혜정쌤 먼저. 타임은 3분씩 드릴게요. 네. 저 말하라는 건가요? 앞부분 모두 죄송하고요. 제가 주말에 감독은 거의 안 하는데 날짜를 계산 못하고 올해 처음 감독을 신청한 게 오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앞부분을 못 들어서 이야기가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진쌤 수업이 되게 따뜻하고 아이들을 참 많이 포용하고 소통하시는 느낌이고, 그리고 조용하지만 되게 재미있고 위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현장에서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전달받고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기 속을 풀어낼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글이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굉장히 부드럽게 뭐 "포스트잇 정도만 써도 돼." 뭐 라든가 "너가 할 말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적게 하지만 그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게, 뭐랄까 좀 굉장히 배려가 있고 잘 짜여져 있고 그런 수업이어서 되게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혹시 다음 사람 얘기할 때 네. 혜정쌤한테 써먹이에다가 요청. 혜정쌤 지금 말씀하신 거 채팅창에 요약해. 네, 정우쌤이 하듯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다음 사람 거를요? 네. 그러면 이 다음번에 하시는 분 말씀을 잘 듣고 썸머리에서 올려주시면. 네. 다음 친구 혹시 계신가요? 네, 정우쌤. 저는 이 교육이 아까 제가 이해 단계에서 물어봤던 그 연장선상에서 교사가 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맹점이 뭐냐면 그럼 지식 교육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 이분법적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이 지식 교육으로 전달해야 돼, 그 교과가 가지고 있는 건. 그러면서도 삶으로 뭔가를 전수해 주는 게 인제 완벽한 수업이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저는 우선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도 맞는데, 수학 교사면 수학의 지식적인 그 내용을 잘 전달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 훌륭한 교사, 그리고 우리가 나다운 수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그 정의적인 가치에 저희가 매몰되다 보면 오히려 지식 교육을 좀 등한시할 수 있거든요, 역으로. 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인제 선행돼야 될 것이 충족이 됐다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모습이 이 수업에서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식 교육이 전혀 없으면서 인제 뭔가 감동만 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좀 이상적인 수업이라고 여겨지진 않아요. 근데 상당히 이상적이었던 게, 내용적인 면으로 소통하고 내용적인 게 전달이 잘 되다가 공교육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최고 상수의 모습을 그때 봤던 것 같아요, 그 수업에서. 그게 인제 그 내용에서 인제 그게 인제 삶과 연결되고 특정 가치, 그러니까 상처 주는 것이 얼마나 인제 사회를 인제 힘들게 하고 한 개인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를 통해서 그게 인제 딱 모아졌을 때 울림이 있었어요, 울림.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예. 물림이 있는 수업을 한다는 거는 진짜 수업에서 진짜 최극단에 있는 상수 같은데, 야,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인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나 왜 울컥하지 이러시면서 그때 저도 갑자기 찍다가 온몸에 소름이 확 돋으면서 예, 좀 그런 진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좀 뭉클함이 있는데 야, 이거를 공교육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이게 그냥 한 개인으로 봐도 너무 이상적인데 이거 타임키퍼 안 했나? 1분만 더 할게요. 네, 아니 타임키퍼를 안 눌렀어 아예. 그래서 3분인데 2분 썼다고 치고 그래서 그런 모습 왜냐면 저도 이제 수업을 많이 찍는데 그런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라고 여겨질 만한 상황은 좀처럼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수업에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있을 수는 없고 그게 없다고 해서 수업이 망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진짜 그 활용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 어떤 그 수업의 진짜 그 몽글몽글과 아이들의 어떤 그 진짜 정서적으로 그냥 가정교육에서 터치 못할 수준의 것까지 막 터칭되면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에 대해서 상당한 좀 의미 부여를 하는 편인데 야, 이게 이런 수업이 예를 들어서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막 일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한국이 사회가 얼마나 진짜 따뜻해지고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될까. 진짜 그 우리가 이제 다 어쨌든 신앙인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교실 속에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뭉클하고 진짜 네, 기억에 많이 남는 그 지점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혜정 네. 쌤 서머리 하셨죠? 바로 올라왔어, 바로. 네, 우리 혜정쌤하고 정우쌤이 너무 이렇게 좋은 정말 수업 친구들 진실하게 또, 예리하게 보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경신쌤 어떤 마음 드셨는지 좀. 애들이 다 한 것 같아요. 애들이 다 한 것 같고 이게 네. 애들이 정말로 그 지훈이의 이야기는 정말 지훈이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괜찮은 친구거든요. 밝고 그다음에 되게 예의도 바르고 시도 그렇고 지훈이도 그렇고 되게 예의 바르고 밝고 운동 좋아하고 정말 건강한 남학생이거든요. 몸도 마음도. 근데 두 친구가 늘 수업 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말을 해요. 시도 인터뷰에서 보셨겠지만 그 공부 하나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와 똑같이 배구하는 친구들 중에 다른 친구들은 정말 공부를 잘하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네, 공부도 잘하고. 심지어 외모도 잘생겼다고 느끼고. 근데 시 본인은 이제 아토피도 있고 공부를 못한다는 하나의 이유로 그게 항상 선생님 쟤는 이번에 500 맞았어요. 뭐 이러면서 글도 되게 본인은 못 쓴다고 생각하는데 잘 쓰거든요. 제가 이렇게 읽어봐도.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시가. 지훈이도 이제 남학생인데 약간 이쁘장하게 생긴 외모 때문에 그런 말을 조금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게 오히려 보면 남학생, 여학생 두루게는 잘 지내거든요. 남자들이랑 운동으로. 여학생들하고는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근데 희한하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얘네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조금은 후련해질 수 있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반 수업을 이제 똑같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조금씩 반응은 다르더라고요. 다르긴 한데 이따가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희 반에 그 말을 했던 친구가 있는 저희 반 친구가 있었잖아요.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그 친구는 왜냐면 다른 말은 6가지, 7가지 그 말은 많은 친구들이 썼거든요. 기억을 할 수가 없고 그 말은 저희 반이기도 했지만 딱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 사실은 그 친구 때문에 수업의 흐름이 여기까지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조심스러웠던 게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던 게 이 친구가 쓴 말을 내가 아는 척 했을 때 얘가 더 멀리 떠나가면 어떡하지? 네,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하나는 얘가 나한테 보내는 신호인데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다라는 두 개의 마음이 있었는데 7반 수업을 하고 나서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굳어진 것 같아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반 수업을 할 때도 그 문장을 빼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하고서 이 친구가 쓴 거를 이제
쓴 걸 봤는데 자기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네. 다른 친구한테 썼는데 그런 말을 들어봤을 뭐 땡땡아 나는 나에게 편지를 쓸게 이러면서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어요. 마무리를 짓지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쓴 글을 보고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목요일 수업을 하고 어제 점심시간에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이제 해야겠다 싶은 거죠. 무슨 얘기든. 저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든. 내가 시작하지 않아도 얘가 말을 할 준비가 있으면 얘가 먼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불러서 선생님이 왜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 혹시 알아? 물어보니까 글 쓴 것 때문에 라고 얘기를 이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 말을 오빠한테 들었대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하면서 이제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가 이제 손을 좀 대셨나 봐요. 손을 이제 뭐 혹시 무슨 어떤 도구를 쓰셨냐 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셨던 게 이 친구는 커서까지도 한 중1 때까지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여학생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아빠한테 다른 집 엄마 아빠처럼 때리지 말고 말로 하라고 나도 말로 하면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로 해달라고 했을 때 엄마하고 아빠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말도 이제 하셨나 봐요. 근데 얘 마음에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화가 나서 그러셨던 건 안 돼요. 근데 안 때리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가 눈물을 팍 쏟아지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한테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준 사람이 선생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네. 왜 1학년 때는 왜 1학년 때 되게 심했다면서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라고 그러니까 무서웠대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은 어때? 하니까 지금은 무섭지는 않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좀 도와줄까?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엄마가 너를 더 뭐라고 하실 왜 학교 가서 그런 쓸데없는 말 했는지 뭐라고 하실 것 같니?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막상 이 상황이 닥치니까 좀 고민되더라고요. 제가 어디까지 개입을 하는 게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엄마가 너를 더 다그치실 것 같아? 아니면 엄마가 좀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 하니까 다그치시진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다행히. 선생님이 말을 꺼내볼까? 라고 하니까 선생님 저 주말만 조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바로 어떻게 하기에는 아이가 겪는 일이니까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아이 말로는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안 하시는 거라고. 근데 자꾸만 그때가 생각이 나면 마음이 힘들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화면에 수업할 때 보였을 때 너 얘기인 줄 알았어? 하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대요. 근데 처음 들었던 생각은 긴가민가 하다가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나랑 똑같은 말을 듣는 애가 있네? 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내 얘기를 하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기울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갔고, 그런 점에서 이 수업이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도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저한테 조금은 용기를 좀 준 것 같아요. 해봐. 그냥 해봐. 그냥, 직면하는 게 조금 두려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에게 어떻게 다가가지? 이 친구를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집에 보내면서 하는 거는 나쁜 마음 먹지 말고 혹시나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나쁜 마음 먹지 마. 너 진짜 맞아도 되는 사람 아니야. 선생님 보기에는 그래. 이 말이랑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딘가로 벗어나고 싶으면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쌤한테 전화해. 이 말밖에 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말 동안 이 친구가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뭘 하든 해야지 성급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그 7반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줬던 거에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애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구나. 네, 저는 사실 꽁꽁 숨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속담을 활용해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담백하게 쓰는 것까지는 하겠지 했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른 반도 그렇고 자기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마음이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나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 이렇게 쓴 친구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경진쌤 말씀 들으면서 잃어버린 양 있잖아요. 한 마리 양. 다들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혜정쌤이나 정우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되게 되게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는 수업, 공교육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수업이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친구들 그래서 눈물을 닦으시고 다음 친구들 누가 말씀해 주실지. 예, 진경쌤. 지금 마음이 많이 먹먹해서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왠지 나중엔 더 먹먹해질 것 같은 이 분위기가 느껴져서 저는 조금 아까 이정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수업 통해서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성경 말씀에도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보다 강도 맞은 자에 다 지나쳐 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친구가 되어줬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저도 목요일날 수목화 수업 3시간 아이들 3학년 애들 데리고 저희 반 애들 아시잖아요. 하고서 되게 했는데 올라오자마자 제가 수업 코칭 연구소 문직이거든요. 정쌤이 올려주시면 저 바로 업데이트돼서 1회를 찍어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바로 보면서 그 수업을 보면서 선생님의 교육적 신념이 참 한 발 더 나아가는 건데 그게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한 발 더 성숙하고 더 지혜를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삶에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업 30초부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지. 더 해봐야겠지.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정말 서연이가 표현한 그 몽글몽글한 그 천국의 분위기 정말 닫고 싶은 그런 분위기 근데 왠지 닿아지지 않은 것도 같은 그 몽글몽글한 분위기가 계속 느껴지면서 저도 천혜 선생님 말씀처럼 그 교실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보면서 그 현장에 있었으면 더 느낌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아이들이 그 이제 초성을 가지고 되게 웃으면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초성 두 가지를 가지고 웃으면서 수업이 시작됐고 잔잔한 웃음이었고 아이들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웃는 수업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수업이 가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그런 상처받은 부분 그런 부분들에 가서 좀 묵직하게 닿았는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마지막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끝나고 박수를 쳤는데 선생님이 그냥 되게 덤덤하시게 너희들 왜 박수 치니? 왜 이러지? 하면서 수업이 딱 클로징 되면서 그 영상이 편집이 끝났거든요. 근데 그 박수 소리가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면서 막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박수 소리가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이 천국에서 기쁨을 맛보고 위로와 기쁨을 맛보고 그냥 저절로 기뻐하면서 치는 박수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박수 소리가 계속
여운에 남아 있었고, 저는 보윤이의 인터뷰가 아니라 그 발표 장면이 제 가슴에 있어요. 그 보윤이가 자기가 울고 있는데 너만 힘든 거 아니잖아.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울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이유도 모르고 울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주책맞게 우는 사람이라서 수도꼭지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친한 친구가 와서 그렇게 하면서 다른 친구한테 가서 제 위로해 주지 말라고, 그러면 더 운다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경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의 얘기를 그렇게 쓴 거잖아요. 그 친구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이제 왕따를 당했다고 그 친구와 이렇게 손절하게 된 그런 얘기였는데, 몇 가지 그런 아픔을 당한 고윤이가 그날 그렇게 속담을 넣어서 그 얘기를 쓰면서 백지장도 같이 들면 낫다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축하는 해줄 수 있지만 어떤 위로의 말을 던질 때는 그 참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렵고 힘든 강도 맞은 자 같은 그런 순간일 때 와서 해준 한마디 말, 같이 있어준 시간, 그런 것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이 1시간의 수업으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다가가 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쓴 그 상처받았던 말, 그거를 마음속에 되게 갖고 계시면서 그걸 또 풀어놨을 때 아이들이 혹시 더 상처받지 않을까 굉장히 그걸 걱정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느껴졌고,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꺼냈던 그런 선생님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중이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잖아요. 무서운 아이들이지만 그거를 선생님의 중심을 진심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그날 그 교실 국어 시간 2교시는 진짜 모두가 같이 촬영을 찍는 사람들, 또 그 찍은 촬영을 본 저희들도 교실에서 이루어진 천국을 경험한 감사한 순간이어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정말 저 목도 잠겼는데 이 자리에 아침부터 목욕 재개하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사랑하고 우리 경신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진경쌤 진짜 울고 웃기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다른 수업 친구, 또 우리 경진쌤 격려해 주실 다른 수업 친구 계신가요? 엄마 그거 길어? 네, 준희쌤. 예뻤어요. 나도 지안이를 웃기고 싶은데 어떡하지? 웃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 경신쌤이 되게 그 본인이 좀 조곤조곤하고 그게 뭐 콤플렉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초반부터 그 센 말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나 정말 이렇게 처음에 제가 센 초성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나중에 수업 들어보니까 참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내 마음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근데 경신쌤이 이렇게 좀 약간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막 상처받는 말에 그거 있잖아요. 착해 보인다고. 근데 쌤이 착해 보이는데 많이 착해 보이지는 않은 캐릭터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번에 시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는 그런 캐릭터? 기분 나쁘지 않게 되게 조곤조곤 할 말 다 하는, 웃기기도 하는. 누가 애들이 그렇게 정신쌤 얼굴에 목소리에 쌍시오 비읍을 쓰면서 막 정말 저렇게 나긋나긋하게 진행한, 그래서 되게 좀 반전 매력이 있으시고, 그러면서 막 이제 싫어요. 싸잖아. 지연이 웃겼다. 성공. 막 그러면서 되게 애들이 이렇게 재밌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조곤조곤 웃기는 스타일이 너무 부럽거든요. 저는 막 오버하면서 이슬쌤이나 약간 그렇게 웃기는 스타일인데, 그냥 조곤조곤 진짜 그 차분한 목소리로
2학년 7반 김목은 발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들이 진짜 빡빡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본인은 웃지 않으면서 이렇게 웃기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웃겼고 그러면서 약간 반전 매력 있으시다라는 것으로 되게 좀, 오, 조 선생님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진짜 선생님의 신념이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것으로 딱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수업 전반적으로 그런 신념들이 진짜 애들 2학년 7반 애들이 그 발랐어요. 저는 발랐어요 그러면 딴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2학년 7반이 위에서 이야기 1반이고 7반 애들이 저랑 해버리 완전 그러면서 김목을 이렇게 딱 이게 지시를 하시는데 걔네가 아, 그렇구나. 그 김모근이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딱 그게 이제 집중이 되죠. 그러면서 또 애들 그런 설문도 2학년 애들 설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수업을 해주는 것 자체가 되게 애들한테 그런 구슬을 진짜 끄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말씀하신 것들을 삶으로 실천하고 계시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동참하는 그런 수업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또 그 선생님 수업에서 그냥 칭찬이요. 잘한다, 잘 썼다, 이런 네, 칭찬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 되게 의미 있는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한테도 시가 장난기 쏙 빼니까 더 진심이 느껴져. 이런 칭찬. 네. 그러니까 지훈이가 말하는데 나 왜 이렇게 울컥하지? 저는 되게 그것도 진심이 담게 썼다라는 칭찬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여자 친구가 아니 반장인가요? 막 화내면서 막 근데 정현이가 같이 화내주는 친구가 힘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 이런 것도 너가 이렇게 친구한테 공감을 해줬다라는 그런 칭찬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칭찬의 고급 스킬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의 수업은 되게 그런 어떻게 보면 진심이 담긴 칭찬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진심과 진심이 느껴지는 공감 힐링 콘서트 같았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인데 현장 선생님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냥 콘서트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애들도 몽글몽글해. 수업을 했는데 되게 마음이 몽글몽글해. 그러니까 좀 이런 마음이 터칭이 일어나는 그런 좀 힐링 콘서트 같은 느낌? 네. 네. 우리 또 주인쌤, 우리 두 수업 친구가 정말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경신쌤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한번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처음에 초성 그 단어를 이제 한 건 그 전 단원이 한글 창제에 올렸거든요. 훈민정음, 자음, 모음 글자들 했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 칠판이나 아니면 프리티 화면에 자음, 모음이 따로따로 쓰게 돼요.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훈민정음 그 창제 시기에 쓰였던 격자음 같은 것도 쌍자음도 써야 되는데 그 중에는 비읍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썼는데 애들 반응이 그런 반응이었어요. 네, 애들 반응이 예를 들어 비읍, 시옷, 디귿 세 개의 자음이 연달아 쓰이는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거를 쓰면 애들 반응이 네 그런 반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활용을 한 그런 경우이고요. 그때 이제 애들의 반응을 이제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준영 선생님 수업하셨을 때 정준영 선생님이 수업 때 애들한테 말씀하셨던 거, 뭐, 좋아, 뭐 아주 잘해, 아주 좋아, 뭐 이런 거 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는 칭찬에 되게 약하다.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칭찬을 하고 긍정해주는 다양한 표현을 쓰시는 정지원 선생님 보면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었거든요. 저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구나 했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서 나도 하는 게 있었구나. 네, 나도 나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박수를 애들이 왜 쳤을까? 네, 그렇게 수업 끝나고 박수를 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촬영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끝났다 이런 것 때문에 후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하나는 약간 그 마음의 후련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발표를 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써내려 내가면서 했던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애들 인터뷰를 보니까 조금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계속 어제 집에 누우면서도 이제 있으면서도 그 단어들이 약간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가지고 눈물이 막 계속 이제 나고 또는 저는 이제 저희 반 친구가 오버랩 되면서 약간 마음이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먹먹하고 안쓰럽고 짠하고 한편으로 기특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우리 진경쌤이나 또 준희쌤이 이렇게 공통으로 해주신 말이 진심이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업을 하신 또 경신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이나 선생님 모두 다 공감 힐링 콘서트가 됐구나. 서로에게 그런 게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제 영은쌤하고 현영쌤 나왔는데 말씀해 주시죠. 자기 거 키시고. 저는 어제 오늘 정신 수업 보면서 처음 딱 시작을 하시는데 굉장히 안정되고 차분한 느낌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막상 이제 연습을 하면서 활용하시고 애들한테 보여주실 때 저는 중학교 2학년 이제 학생 수업이긴 한데 이제 처음에 기획표도 뭐 이렇게 얘기할 때랑 또 뒤에 이제 쌍수사리 기획 얘기하실 때 중간에 이제 상관폭탄 이야기 하셨잖아요. 중학교 수업다 아이들한테 편하게 수업 시간에 상관폭탄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디자인하시고 고민하신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선생님이 신경 5분, 10분 때 그 말이라는 게 참 이상하고 신기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부분 2, 3초에는 세상에는 이렇게 참신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편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특단이죠.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번 시간은 특단은 외우기만 하고 이해만 하고 보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 넣었으면 알았으면 써먹어가야 한다는 선생님의 수업 디자인식으로 그런 신념들을 아이들한테 막 오롯이 전달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안내를 하시고 너희들이 좀 잘 써먹어봤으면 좋겠어. 이번 시간만큼은 글이 길든 짧든 또 아이들이 그걸 보고 또 쓰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쓰기 작업이 특히 남자아이들한테 그렇고 아이들한테 목욕한다고 하는데 그 쓰기 수업을 디자인하시고 아이들한테 이제 쓰기 쓰고 글씨가 점점 크게 이제 임팩트 있게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제시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그리고 또 울컥하셨다는 그 지점에서도 저는 사실은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굉장히 정리해드리고 수정해드리고 싶었지만 그 부분 이제 그 부분 뒤에서 또 하나 제가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써보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 아이의 반응과 그 발표에 울컥하셨잖아요. 울컥하셨을 때 혹시 정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하는 게 뭐야? 라는 그 질문을 나에게 만약에 거울을 다시 듣고 본다면 그 아이가 너도 잘하는 게 많아 라고 이야기해 주시다고 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울컥하셨을 때 혹시 그 아이 때문만 울컥하셨을까? 아니면 교사로서 나는 잘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한번 본인에게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영쌤. 네, 꽂으셨어? 아니요, 여기 아무거나. 이거 많이 들어. 네네네. 저도 그 아까 말씀한 6학년에서 속담 가르치는 부분을 가르치면서 딱 그 재미 위주로 애들이 너무 속담을 모르니까 퀴즈로 수업을 하면서
이게 맞나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심화해서 중학교 가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속담이 상황 맥락 속에서 글을 쓸 때 표현하든지 뭔가 말을 할 때 대화할 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그냥 이거와 이거 뜻 연결 짓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고 6학년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제 안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중학교 수업에서 삶과 연계해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니까 어, 너무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삶 속에서 쓰이는 부분이. 선생님께서 그 처음 시작하실 때 그 그림책 다른 나라 그 속담인가요? 다른 나라 속담? 섞여 있는 그래서 그 뭔가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 속에 쓰이는 그런 말들이 주는 신선함?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뜻일까 궁금한 그런 다양한 나라의 표현들을 들으면서 또 근데 그것이 애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다가 선생님이 설명해 줬을 때, 그게 저런 뜻이구나. 딱 뜻과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들에서 말이 준 힘이, 선생님께서 그 수업 내내 말이라는 게 힘이 있고, 속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삶 속에서 그 속담을 쓰고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언어에 힘을 주고 싶어 한다고 느꼈는데, 좀 그 그림책에 사용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신선한 다른 나라의 표현들로 그 첫 시작 부분에서 되게 잘 말이 힘이 있구나를 아이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삶과 연계된 수업을 고민하는 그 3단계가 있었잖아요. 1, 2, 3단계에서 마지막 3단계가 요즘에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수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 지점이 되게 잘 전달이 됐다고 느꼈어요. 여러 가지 그 상처가 됐던 말, 실제로 그 2학년 아이들이 어떤 설문조사에서 썼던 표현이고, 그걸 선생님께서 다 분석하셔서 제시를 하셨고, 아이들이 그 말을 선택했을 때 자기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혹은 이걸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상처가 됐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골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담아서 글을 쓰면서 그게 자기 자체가 위로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쓰면서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친구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 친구의 발표를 들으면서 위로가 됐고, 쓰면서 들으면서 너무 그 공간에 채워진 모든 것들이 뭔가, 그냥 뭔가 그 공간에 채워진 분위기와 수업의 흐름이 그 공간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위로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수업 친구로서 어떻게 보면 관찰자일 수도 있고 친구로서 수업을 보는데도 제가 있는 그 공간이 너무 이렇게 위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다른 수업과 또 다른 공간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저는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그 공간에게 되게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수업 나눔에 참여하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들어보면서 선생님 그 스프링 노트가 이 모든 수업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노트에서 그 전 단원에서 뭐 했던 거 고민했던 그것이 다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빼셨다고 했는데 정적인 분위기가 될까 고민하시고 하셨다 했지만 선생님께서 그 5장의 스프링 노트를 쓰시면서 또 그 전에 계속 해오시던 그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를 주기에 가장 좋은 수업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또 이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약간 컴플렉스의 시절이 있으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 약간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그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 이 수업 보면서 제가 딱 이상적으로 꿈꾸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수업이라는 게 참 자기가 갖지 않은 거 누군가는 또 이걸 저를 되게 좋게 말해주시지만 저는 그런 칭찬을 들리지 않는 게 왜냐면 제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저는 이게 타고난 이게 싫으니까 아무리 너무 선생님이 카랑카랑하고 막 활발한 분위기가 좋다는데 저는 그게 칭찬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 안에 해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고민을 들으면서 이게 어떤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못 가지고 있더라도 늘 뭔가 교사로서 살아가면서 늘 약간 그런 컴플렉스로 가지는 지점이 있고 선생님께서 그걸 또 잘 해결해 가시고 찾아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저한테도 저는 앞으로 더 가야 될 길을 기니까 그렇구나. 저도 좀 생각의 전환.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를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생님 말씀하신 교사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저에게 너무 위로가 많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경신쌤 말씀하셔야 되는데 정우쌤 좀 쉬말이 없대요. 저분 얘기해 주신 거 듣고 또 어떤 생각 드셔가지고 지훈이 빼서 네. 지훈이가 발표했을 때 제가 울컥했던 거는 지훈이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네네. 지훈이는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고 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활발하고 이러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느꼈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도 그랬고 지훈이의 말투나 목소리도 그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의외였어서 지훈이 시가 말할 때 조금 많이 울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업 상황에서는 나한테 한 질문 같다, 내 얘기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겨를은 없었는데 영상을 다시 보면서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면서 누구도 저한테 넌 잘한 게 뭐냐라고 비난하지 말한 사람은 사실 기억이 없어요. 있었겠지만 기억하지 않는 건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에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넌 잘하는 게 뭐냐? 약간 그런 말투로 제가 제 스스로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되게 잘하진 않아도 그래 성실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를 되게 잘하지 않는 게 없다는 이유로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건데 어쩌면 지훈이도 그런 게 아닐까. 아무리 주변에서 야 너는 얼굴도 잘생겼고 운동도 잘하고 너는 성격도 되게 좋은데 라고 말해도 본인이 본인 안에서 해소되지 않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나중에 수업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저한테 다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너 혹시 그래서 그랬니?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행인 건 조금씩 덜하는 쪽으로 된 것 같아요. 네, 조금씩 장점을 발견하는 쪽으로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 안에 있는 거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지훈이를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많이 했던 질문이잖아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둘레 한 8분, 여섯 일곱 분이 이제 이렇게 격려와 지지와 이제 칭찬을 해주셨는데 다 기억은 안 나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두세 개씩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한 2, 3분 드릴 테니까 채팅창 이렇게 올려보면 서머리 돼 있거든요. 굳이 안 봐도 내 마음에 남아 있으면 그냥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위로가 됐거나 가장 격려가 됐던 지점이 있으면 2가지만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 나눔을 하면서 다른 선생님 수업을 보고 그다음 이 과정을 듣고 하면서도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제 수업 안으로 들어와서 저의 장점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게 더 좋았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수업을 조금 더 용기를 갖고 할 만한 지점들을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칭찬에 되게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칭찬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고 목소리의 크기가 되게 작아서 오히려 그랬는데 때로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애들이 느꼈어도 감사할 것 같은데요.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눠주신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되게 따뜻하게 봐주셨던 게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수업 자체를 따뜻한 분위기로 봐주시고, 네, 여러 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네, 제가 수업에서 의도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수업 내용 말고, 의도했던 것들을 알아봐 주신 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이어서겠다 했던 게, 그 정의적 가치에 매몰되다 보면 지식적인 측면이 매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거의 균형 중에서 약간 앞에 거를 더 중점을 뒀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수업은 운 좋게 그렇지 않았다고 이제 봐주셨지만, 네, 그거 지점도 분명히 중학교 애들한테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그 학생 인터뷰 보면서 본인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거 하나 있죠? 그러니까 서연이가 했던 표현 몽글몽글이 얘는 내 마음을 다 읽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네, 그게 좀 와닿았고요. 그다음에 되게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학교 수업 빌릴 때 선생님 혼자 여러 권 빌리면 조금 눈치가 보여갖고 조심조심 다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눈에 안 띄게 조용히 빌렸다가 조용히 반납을 해야겠다. 왜냐면 선생님은 대출 건수가 많은데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알아보고 한다는 게 교사 자체가 교육과정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만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제목도 보이게 빌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그 아이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걔네들이 그럴 아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얘네들이 힘든 지점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느꼈어요. 근데 그게 그 반만이 아니고 다른 반 아이들도 그렇다는 걸 되게 많이 이제 들었는데 조금 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쌤캐가 아니어서 대신에 믿고 있는 건 공들이고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통할 거야라는 거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지점을 1학기 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공들이고 진심을 다하면은 통할 거야라는 믿음으로 이제 학교 교사 생활을 이제 해놓았는데 그게 문제 아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오히려 반대의 아이들이 있어도 그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경우가 통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벽에 딱 부딪히는 상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네, 내가 믿어왔던 게 아닐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 때문에 1학기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인터뷰를 통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디게 걸렸을 뿐이지 내가 3월부터 해온 공들인 지점이 안 통한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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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네, 저는 경신쌤이 학교에서 그 약간 도서 인플루언서예요. 쉬는 시간에 애들이 점심시간 애들이 막 때로 몰려와요. 또 몰려와서 같은 책을 얘기하면은 사도 선생님이 이경 선생님 또 얘기하셨니?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거 이미 품절이야. 애들이 그 정도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서 인플루언서고 그리고 경신쌤이 아무튼 추천해주시는 책은 진짜 다 좋아요. 너무 제가 그 수혜자고 또 선생님한테 책을 진짜 안 읽은 책이 없으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경신쌤을 평소에 이제 보고 또 수업을 보면서 느낀 게 되게 무해하다. 제가 무해하다는 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러는데 경신쌤은 정말 무해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현영쌤도 얘기했지만 뭐 준희쌤도 이렇게 우리가 텐션이 높잖아요. 근데 저는 제 수업은 텐션 물론 좋은 애들은 버틸 수 있지만 그런 차분하고 조용한 애들은
무섭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되게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신쌤은 차분하고 조용한 애들도 숨 쉴 수 있고 관심 받을 수 있는 수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놓치고 있는 그러니까 소극적이거나 성실하지만 조용한 애들을 내가 얘네들을 놓치고 가는 게 아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활발한 애들을 발표를 시켜서 격려를 하시지만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도시잖아요. 진짜 많이 도시고 그 되게 조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애들을 되게 걔네를 다 짚으셔. 다 격려하고 다 읽어보시고 그래서 아 얘네들은 또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한테 소통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무해한 사람 막 이런 몽글몽글과 무해하다 되게 연결이 된다는 좀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부럽고 경신쌤 수업을 보면서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고 3교시 수업을 들어갈 때 약간은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했어요. 얘 그동안 얼마나 내가 막 채찍질하듯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전 또 경신쌤을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말 너무 완벽한 수업인데 그 성찰지 보면서 좀 그것도 충격받았거든요. 선생님 이런 생각하셨단 말이야?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직면으로 넘어갈 건데, 그, 영은쌤이 질문하셨던 거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갔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살짝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나도 할 줄 아는 게 많아. 라고 당당하게 말해주래. 그래서 경신쌤이, 글쎄, 나 왜 이렇게 울컥하지? 아, 했어요? 아, 예, 그렇구나. 그럼 이제. 그리고 저 하나 살짝 여쭤보고 예, 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없어지지 않았구나 내 안에 아직 그것들이 부딪히는구나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아, 처음에. 그러니까 수업이 잘 안 됐을 때 원인을 제 안에서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도 내 안에 그러한 성향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이런 점들이 아직 있어서 이게 약간 보이는 것 같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아, 나는 좀 괜찮아졌고 좀 많이 나아졌고 그다음에 많이 이런 것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있었네?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네, 다시 얘기할게요. 경인쌤이 그 지점에서 울컥했던 지점을 다들 아마 수업 보다가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라고 물었을 때 발표한 학생이 그런 대상이 아니어서 쟤 저런 면도 있네 하면서 조금 복잡 미묘한 마음이 한 번 딱 들었고 두 번째로는 나는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저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들었어도 내가 그렇게 뭔가 기억에 안 남아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상처가 안 됐다는 얘기였는데 그 말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나를 느꼈다는 거예요. 경희쌤 그 순간. 그래서 네, 좀 뭉클했어. 저도 그때도 뭉클했는데 그 얘기 듣는데 또 내가 나를 그렇게 조금 힘들게 했구나. 그런 마음에서 좀 이렇게 뭉클했다는 얘기를 아까 해주셨어요. 네. 짧게 하면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준희쌤 도와주세요. 저도 하나 네. 저 이제 성찰지도 읽어보고 이렇게 경신세 수업도 보고 지금 수업 나눔하면서도 이제 계속 되는 게 선생님이 어떤 수업에서 느껴지는 벽이나 잘 안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아닌 선생님 안에서 찾으시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선생님 안에서 찾으려고 한 건 선생님이 이제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수업이나 전체적인 성찰지 쓰신 거나 그런 거에서 보여지는 선생님 성향이 선생님이 너무 겸손하신지 아까도 애들이 다 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그 마지막에 박수 친 거를 저는 선생님에 대한 아이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느껴졌었는데 그거는 아이들이 왜 박수 쳤는지 말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두 가지를 그렇게 해석해 준 부분으로 촬영이 끝나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하면서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받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칭찬이나 뭐라고 해야 되지? 인정?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칭찬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편안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뭐 비판이라든지 비평에 대해서도 그렇게 편안할 수 있으면, 그런 선생님의 어떤 목소리의 나긋나긋한 몽글몽글한 그 수업의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선생님의 마음 상태라든지 그런 게 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자꾸자꾸 있으면서 제가 수업이나 선생님하고 수업 나누고 하면서 지금도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아프고 따끔따끔 거리는 게, 선생님이 계속 너무나 작게 자신에 대해서 위축되어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안에 자리 잡은 어떤 상처라든지 다른 사람 시선을 많이 의식하시고 수업하면서도 실수할까 봐 두려움이 더 많은 성격이신 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늘 대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도 크고. 근데 그런 것에서 오는 모든 부분들을 선생님이 다 껴안으시려고 하시는 걸 그래서 혹시 무거운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그냥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이 수업을 즐기고 있잖아요. 되게 재미있는 수업이라고 표현해 준 친구들도 많았어요. 나긋나긋하지만 재미있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었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애들이 다 했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애들이 그렇게 박수도 친 수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선생님이랑 우리 수업 잘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희들 잘했어라는 말 안 했어도 박수를 저는 쳤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 박수의 의미를 막 생각하면서 잠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정말 너무 인상적으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으로 계신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안에도 아직 꺼내지 못한 상처 같은 게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업이랑 제가 살아온 삶이랑 내가 수업을 하는 거랑 교사로서 생활하는 거랑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랑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네, 이거는 별개의 문제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드는 생각은 내가 살아온 과정 중에 많은 것들이 어쩌면 교사 생활하면서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엄청 뭐가 힘든 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힘든 건 있지는 않았는데 늘 모범생 컴플렉스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본적인 질문으로는 저는 항상 누가 왜 교사가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냥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진짜 하고 싶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의뢰 주변에서 아유, 여자 직업은 교사가 최고야 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그냥 좀 뭔가 안정적이고 이런 직업을 하는 그런 말들을 부모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한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어서 했던 거 맞아?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자연스레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 직업이었던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한 30살 넘어서 뭐 비교적 최근까지도 한 대학년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진짜 되고 싶어서 교사가 된 거야.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드는 거죠. 곰곰이 이제 되짚어보면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중학교 때는 딱 그런 고등학교 갈 만큼, 고등학교 때는 딱 그런 대학교 갈 만큼, 대학교 때는 딱 임용고사 그렇게 볼 만큼 그 순간순간은 최선을 다했는데 비껴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를 막 경험해보고 누리고 막 이런 시간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너는 잘하는 게 뭐야? 라고 했지만 잘하는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지만 잘하는 게 뭐냐고 이런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없지만 제가 원하는 거를 다 하면서 하지는 또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고, 네, 이거를 꼭 내가 이루어야 될 것 같고, 그게 많은 이들을 만족시키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것 같고, 속상하게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과정들이 쌓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이제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네, 네, 네. 이거를 내가 실수하면 그게 이전에는 떨어지면 불합격하면 이런 거였었겠죠.
네, 그런 거에 실수하면은 실망할 거야. 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꽤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내보이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부정을 하고 외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끄집어내는 게, 난 그게 아니야, 난 그런 거 없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좀 인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가진 걸 인정하는 과정이 지나니까 이렇게 좀 덤덤하게 말을 하고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외면했던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그 평찰지에도 그러셨고 수업 시간에도 그 좀 이렇게 불편해했던 아이들이 좀 소극적이지만 성실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물어본 초반에 영빈이 뭐 민수 물어본 것도 혹시 그런 아이 선생님이 좀 성실한 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꺼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성격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모범생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상실하고 조용하고 근데 사실은 가르치시면서 그 아이들이 되게 신경 쓰이고 아까도 1학기 때 힘들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그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이 아니라 모범적인 아이들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본인의 모습을 아이들을 통해서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학생이었을 때의 나의 모습을 이렇게 좀 투영해서 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학생일 때 선생님의 모습은 어땠고 그 아이들 속에서 본인의 어떤 모습이 보였길래 조금 이렇게 벽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소통이 안 된다고 이렇게 느끼셨는지 좀 본인의 그런 학생 시절과 좀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딱 네.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딱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딱 정말로. 근데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잘 놀고, 근데 이제 막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묵묵히 공부하고 숙제하고 이런 학생이었는데, 제 안에는 약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성격이지만 누가 이걸 알아보고 잘한다 해줬으면, 드러내줬으면 했는데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얘네들도 나처럼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아예 조금 부족하거나 아예 잘하는 그렇게 활발한 친구들은 본인을 드러낼 기회들이 어떻게든 있기 마련인데 그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본인이 갈 길을 잘 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이었는데 나는 조금 인정받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쟤네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거를 그냥 인정해주고 싶었었어요. 얘네들 너네 조용하지만 생일 잘하고 있는 걸 알아. 너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 하고 싶었는데 그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업 태도가 안 좋거나 잘 부족하고는 친구들은 그거에 따라 할 말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본인의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거에 따라 할 말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어떻게 다가갈지를 모르다 보니까 약간 그러면서 그냥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말아버리거나 아니면 요 애들 위주로 하게 되거나 하는 면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은 괴로웠던 거죠. 네.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선생님이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시절로 돌아가서 선생님한테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어떤 말을 들었으면 내가 진짜 그때 너무 좋았겠다.
제가 가진 평범함을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너 되게 성실해. 너 되게 수업 때도 뭐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 알아. 너 지금 한 번도 안 하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말 성실함을 칭찬해주는, 평범함을 칭찬해주는, 네, 지극히 평범한 거라 드러나진 않지만 그걸 알아봐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다. 혼이 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런 애들이 반에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다가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묘애들 위주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은 좀 무겁고 그러는 과정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내가 없는 그 단적으로 이제 조수연 선생님 같은 그런 익히 잘 알거든요. 우리가 조수연 선생님 같은 수업이 뭔지 딱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면 힘들다고 느끼신 거고, 앞으로의 15년을 수업을 한다면 나도 행복한 수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느꼈다는 거일 텐데, 언제 좀 그런 마음을 느끼셨는지 우선 좀. 그러니까 내가 없는 면을 막 쫓아갈 때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신 건지, 어떤 그, 딱 한순간은 아닐 텐데, 거의 서사 중에 이제 돌아보니 그런 마음을 느끼신 건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아까 그 얘기를 하실 때. 그냥 서서히이긴 한데요. 서서히? 네. 일단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전 학교까지만 해도 조금 힘들었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또 힘들어요. 아이들이 힘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네. 네네, 그러니까 조금 알 저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뭐 육아 아이가 어렸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막 했지만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에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저도 이제 아이가 좀 컸고 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좋은 기운을 주는 조선 선생님을 비롯하여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거는 나의 좋은 성향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게 꼭 제 얘기가 아니어도 누군가 다른 선생님을 보면서 저 선생님 있잖아 너랑 되게 비슷한데 저 선생님 수업 되게 뭐 어떻다 좋은 점 말해주면 그래? 그러면 그게 좋은 성향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어쨌든 모토를 사실 아까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나다운 수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약간 좀 신앙적인 색채가 있어서 신앙 안에서 혹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은 뭐 예수님 안에서 나다움을 발견하자. 뭐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나다움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 안에서 이제 나다움을 발견해나는 과정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찾자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고 또 요번에 수업 나눔을 통해서 본인이 그러면은 나한테 없는 면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을 동경했었는데 반대급부로 내가 가진 장점도 많다는 걸 이미 자각하셨고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내 스스로 진짜 이건 나지만 나도 인정해 줄 수 있겠어 싶은 거 한 2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2-3 가지? 애들 인터뷰도 솔직히 너무 되게 피드백이 이 네네, 맞아요. 정도 나온 게 드물어요. 애들 하면은 적당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애들 진심이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물어보 이건 나지만 내가 인정해야 된다 싶은 거 한 2-3 가지. 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게 국어교사의 장점이긴 한 것 같아요. 시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글이나 말을 들을 기회가 많은데 그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 이게
어디에 있던 거냐면 중학교 애들이 그 자율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율진로 활동. 근데 보통이 영상 보고 활동지 쓰기 그런 활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활동지를 애들이 선생님한테 조금 잔소리 안 들을 범위 내에서 적당히 양을 채워서 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그 활동지는 지문이 딱 한 개였었거든요. 그 1번 지문.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딱 한 줄이었었어요. 그리고 밑에 좀 길게 있었고. 그래서 보통의 애들이 활동지에 쓰는 걸 생각을 했을 때면 없음 이렇게 쓰거나 그렇지. 안 쓰거나 이렇게 안 쓰거나 아니면 대충 그냥 흘려 쓰거나 할 텐데 애들이 많은 아이들이 정말 또박또박 꾹꾹 눌러서 그렇게 써준 말들이 그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허투루 보지 않았던 거. 네. 근데 그거를 보니까 반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들어왔고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실수가 많은 장점을 이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짧게 쓴 거든 길게 쓴 거든 아이들이 하는 말이나 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는 인정해 주자 생각을 이제 했고요. 저는 이제 국어교사에서 제일 좋은 게 제가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해도 뒤통수가 따갑지 않다는 거가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책으로 시작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책도 수업 안에 들어오게 된 게 제가 그림책을 들었을 때 경험이 어떤 다른 모임에서 들려줬던 경험이 어른이어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했죠. 이게 중2 애들한테 먹힐까? 제대로 적용이 될까? 했는데 읽어줬는데 1학기 때부터 이제 단어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전 도입에 조금 공을 들이는 편인데 단어 시작할 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읽어줬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네, 너무 잘 들어가지고 아 이거 계속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든 책과 연결할 수 있는 거 있어도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게 애들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좀 더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책을 더 많이 읽고 많이 알려주고 많이 이제 같이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잘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대로 그렇게 15년을 보낸다 해도 지치지 않고 네, 내가 지치지 행복할 않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 되게 중요한 발견인 것 같고. 아까 그 인터뷰에서 그 얘기 했거든요. 굳이 동화책을 들고 와서 읽어주는데 준비를 많이 하는 선생님의 모습 중에 한 모습으로 판단되는 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 꼭 가져오셔서 보여주신다는 얘기로. 아까 이제 조금 요청해서 드린 건 이제 준희 쌤이 과거의 나에게 듣고 싶은 말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 지극히 평범한 거에서 그 성실함을 발견해줬던 그런 모습,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에선 지금 2가지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그거 본인 입으로 본인한테 한번 좀 얘기해 줘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경신아, 너 고등학교 때 그 지극히 평범했던 그 모습 속에 정말 훌륭한 모습이 있고 그런 얘기, 그리고 지금의 그 정말 저는 아까 그 기질보다 더 교사의 전문성으로 상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2가지가 들었는데, 하나는 애들을 그렇게 국률이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마음이랑 그걸 그 사랑의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상담으로 풀어가는 건 경직될 수 있거든요. 부담스럽고. 근데 이거를 진짜 수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연결 같아, 진짜.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에게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볼게요. 있잖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를 한 번 더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네가 잘하는 거를 발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컸던 거 알아. 근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많이 속상했지. 그리고 꽤 오래 어른이 되어서도 많이 힘들었지. 근데 있잖아, 그때 너가 성실하고 매 순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하고 했던 것들 다 어디 가지 않았어. 그거 너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러한 차분함이 아이들을 더 잘 관찰하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가 가진 그러한 장점을 과거에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장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든든한 지원자도 많고 응원분도 있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많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 아니, 제가 왜 이렇게 감동이 되죠? 아,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도전까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경신쌤, 네, 수업은 경신쌤 그 자체였고, 네, 이 수업은 정말 경신쌤이라는 분을 다 보여주는 수업이었고, 네, 그래서 이 경신쌤 이제 수업 나눔을 통해서 이제 우리 수업 친구들이 또 도전을 개인적으로 또 받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마무리 될까요, 정쌤? 네. 네. 오늘 수업 나눔하면서 경심쌤 말씀대로 아이들 있는 그대로 제 욕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면서 교실 천국을 이뤄가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요. 또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거 잊지 않고 저 자신을 비하하거나 좀 낮게 저하평가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아이들 앞에 또 당당한 모습으로 서서 내일도 수업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남을 통해서 제가 또 메시지 못 올렸는데 수업 코칭 연구소 유튜브에 문지기이자 땡스 수업 저 아마 이 수업 나눔도 올라오면 제일 먼저 보면서 2번, 3번, 4번, 6번 그 숫자를 늘려가면서 보게 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현영쌤이 왜 그렇게 많이 보시죠? 하면서 질문을 던져줬는데 잘 현영쌤한테 답을 못했는데 항상 이 수업 속에서 이런 비읍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업 속에 보배를 찾아가는 그래서 오늘 경신쌤 바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네요. 비읍을 펜션 이 수업 나눔을 통해서 계속 찾아가면서 선생님들 뒤따르는 후발주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너무 반갑고 감사했어요.